네,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일반 전폐입력에 대해서 볼 건데, 교재 428페이지 일단 펴보시겠어요? 428페이지 보시면은 제1절 전표의 의의라고 나와 있죠. 예, 일반 전폐입력을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전표가 뭐냐, 그다음 전표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표라고 하는 거는 붕괴를 하는 곳이 전표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전산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산 회계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에는 종이 전표에다가 보통 붕괴를 했어요. 최근에는 프로그램이 다 개발이 됐죠. 회계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전표 입력을 그러니까 붕괴를 굳이 종이에다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표가 사용되는 전표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단 볼게요. 가운데 이번에 전표의 종류가 있죠.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현금 거래하고 대체 거래를 아셔야 되세요. 현금 거래라고 하는 거는 현금을 수반하는 거래를 현금 거래다라고 해요. 대체 거래라고 하는 거는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대체 거래다라고 해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차변의 이자 비용 100원, 대변의 현금 100원, 현금 100원 이렇게 현금을 수반하는 거래, 혹은 차변의 현금 50원, 대변의 이자 수익 50원, 이렇게 현금을 수반하는 거래에 현금을 수반하는 거래를 현금 거래다라고 하고, 뭐 대체 거래는 뭐냐? 대체 거래는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차변의 이자 비용 50원, 대변의 보통예금 50원. 이렇게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이걸 대체 거래다라고 해요. 그럼 현금 거래에 사용되는 전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출금 전표하고 입금 전표가 있어요. 출금 전표는 현금이 출금되는 거래에 이용하는 전표를 출금 전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붕괴가 예를 들어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100원, 이런 것처럼 현금이 출금되는 거래에 사용되는 전표가 출금 전표이고, 음, 자, 그 다음에 현금이 입금되는 거래 있죠. 현금이 입금되는 거래에 이용되는 전표가 입금 전표예요. 이렇게 차변에 현금 있잖아요. 이런 전표가 입금 전표인데, 이 출금 전표를 이용할 때는, 자, 출금 전표에서는 무조건 대변은 뭐가 나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출금 전표는 현금이 출금되는 거래에 이용되는데 현금이 출금되는 거니까 무조건 대변에는 현금이 나오겠죠. 대변은 무조건 현금이고, 입금 전표는 무조건 차변은 뭐가 오겠어요? 현금이 오겠죠. 현금 입금되는 거래에 이용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금 전표에서는 대변은 무조건 현금이므로 차변만 입력하면 돼요. 차변만. 입금 전표는 무조건 차변은 현금이기 때문에 대변만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제가 말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435페이지 보세요. 자, 435페이지에 일반 전표 입력 방법이 나와 있고 1번에 출금 전표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읽어보면은 출금 전표는 현금이 출금되는 거래에 사용한다. 출금 거래의 대변 계정 과목은 항상 현금이므로 출금 전표는 차변 계정 과목만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음, 거기 사례 보시면은 이자 비용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10,000원, 대변의 현금 10,000원이죠. 예, 요건데 현금이 나가죠. 이거 어떻게 입력하면 되느냐? 프로그램 들어가 볼게요. 자, 프로그램에 여기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가 붕괴를 하는 곳이에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날짜가 4월. 예. 자, 여러분들 일반 전표 입력인데 전표 입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일반 전표 입력이 있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있는데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전표를 입력하는 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 없는 거래를 입력하는 게 일반 전표 입력인데 시험에서는 명확하게 어디다 입력하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해당하는 곳에다가 그냥 입력을 하기만 하면 돼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 없는 전표 입력인데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나중에 부가세 배우고 난 다음에 할 거고. 자, 그러면은 거기 출금 전표가 있죠. 출금 전표부터 먼저 입력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그 사례가 차변에 이자 비용 10,000원, 대변 현금 10,000원이죠. 날짜는 며칠이에요? 2016년 4월 1일이에요. 4월 1일 날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월날은 4월이죠. 그럼 요 밑에 역삼각형을 누르면은 월이 쫙 떠요.
요거를 선택해서 입력해도 되고 혹은 여기다가 04라고 입력하면 돼요. 근데 여기 주의해야 될 게 4를 치고 하살표를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안 돼요. 04를 반드시 쳐야 되고 1 치고 하살표 누르는 거 안 돼요. 1 쳤으면은 만약에 1을 쳤다. 01을 쳐야지 01을 쳐야지 창이 활성화가 되는데 01이 아니라 1을 쳤다라고 하면 1 치고 엔터를 치면 돼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져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04, 01 이렇게 치고 넘어가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4 쳤으면 4를 치면 반드시 엔터를 쳐야 되고 1 쳤으면 엔터를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월 1일을 쳤죠? 4월 1일을 치면 4월 1일만 입력이 가능해요. 4월 달 중에서 4월 1일만 입력이 가능하고 4월 달을 다 입력하고 싶으면 1 나는 빈 칸으로 놔두면 돼요. 스페이스만 누르면 지워지는데 지우고 엔터를 칠게요. 그러면은 4월 달에 대한 거 모두 다 입력할 수 있는데 1일이죠. 1일 일단 1이라고 쳐야 돼요. 자, 그럼 구분해 보면은 맨 하단에 출금, 입금, 차변, 대변 있죠? 5번하고 6번은 일단 몰라도 돼요. 출금은 출금 전표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코드 유형이고 2번에 입금은 입금 전표를 사용할 때 선택하는 유형이고 3번 차변, 4번 대변은 대체 전표일 때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연습하려고 하는 게 출금 전표이죠? 그러면 1번 출금을 선택할게요. 1이라고 치면 돼요. 자, 여기다가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넣어야 되는데 출금 전표일 때는 무조건 여기 우리가 출금을 선택하잖아요. 출금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대변은 뭐냐면요. 현금인 거예요. 무조건 대변은 현금인 거기 때문에 뭐만 입력하면 되냐면요. 차변만 입력하면 돼요. 차변. 차변이 뭐예요? 이자 비용이죠. 코드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이자 비용을 쳐야 되는데 이자 비용은 어떻게 치면 되냐면요. 이자 두 글자 치고 엔터를 쳐봐요. 그러면 이자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이 검색이 되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배웠었죠? 거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이 검색이 돼요. 그 중에서 해당하는 거, 해당하는 걸 찾아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자 비용 요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혹은 계정 과목에다가 상단에 요 코드 도움 버튼 있죠? 얘를 누르면은 코드가 쫙 떠요. 여기다 이자 이렇게 치셔야 되겠고 비용 끝까지 치면 이자 비용이 검색이 되겠죠? 혹은 여기다가 코드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F2를 눌러봐요. 단축키거든요. 코드 돔 단축키가 F2거든요. 이자 비용 이렇게 치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계정 과목을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거래처를 일단 생략하세요. 조교를 넣어야 되는데 조교도 생략하세요. 자,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10,000원이죠. 10,000원은 10000 이렇게 쳐도 되겠고 혹은 10을 치고 그 숫자 키패드의 오른쪽에 보면은 플러스 버튼이 있죠. 플러스 버튼을 치면 공이 3개가 찍히죠. 네, 이렇게 치셔도 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4월 1일에다 마우스 다시 갖다 대볼게요. 그러면 하단에 보세요. 하단에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죠. 네. 대변의 현금은 우리가 입력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구분의 유형을 출금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변의 현금이라고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만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금전표 435페이지 그 하단에 이번 입금전표도 연습을 해볼까요? 자, 그 사례 보시면은 2016년 4월 1일 이자 수익 10,000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자 수익 10,000원. 차변 현금 10,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 10,000원이죠. 이렇게 현금이 입금되는 거래에 사용하는 전표가 입금 전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입금 거래에서는 무조건 차변의 현금이에요. 뭐만 입력하면 될까요? 대변만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날짜를 4월 1일 치고 구분은 입금 2번을 선택하시고 이자 수익 이자 두 글자 치고 엔터를 쳐요. 이렇게 세 번째 거 이자 수익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금을 치면 무조건 차변은 뭐가 찍힌다라고요? 현금이고 상대방 계정 과목은 이자 수익이겠죠. 이자 수익을 찾으니까 금액은 얼마예요? 10,000원. 10 플러스 치면 되겠죠. 그럼 마우스 다시 갖다 대볼게요. 그럼 차변에 현금 찍혀 있고 대변은 뭐예요? 이자 수익 이렇게 되어 있는 거겠죠. 자, 다음 페이지 436페이지 볼게요. 자, 하단에 3번에 대체 전표 보겠습니다. 자, 그 사례 보시면은 2016년 4월 1일 이자 비용 10,000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나간 거잖아요. 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이자 비용 10,000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00원이죠. 자, 현금을 수반해요? 현금을 수반하지 않아요? 현금을 수반하지 않죠. 이렇게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대체 거래라고 하고 대체 거래에 사용하는 전표가 대체 전표단 말이에요. 차변에 이자 비용 10,000원,
대변에 보통액은 10,000원 요거 입력하면 되는데 요거는 차변하고 대변을 다 입력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4월 1일 차변은 3번이죠. 여기 밑에 보시면 9분의 3번 차변. 자, 차변에 이자 비용, 이자 두 글자 치고 엔터 쳐요. 예, 이자 비용 선택하시고 금액 10,000원. 거래처하고 저기는 일단 생략하세요. 안 넣어도 돼요. 10 플러스 그 다음에 4월 1일 자 엔터를 치면 위에 이렇게 복사가 돼요. 자 엔터를 쳤더니 1일이 그대로 복사가 되죠. 대변은 4번이에요. 보통 두 글자 치고 엔터 치면은 보통자 들어가는 게 검색이 되고 해당하는 교정 과목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10,000원. 이렇게 차변하고 대변 금액이 자동적으로 맞춰지도록 이 금액이 그 완성이 돼요. 만약에 금액이 다르면은 다른 금액 치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분계가 하나 완성이 되는데, 자, 4월 1일 날 전표에 마우스를 갖다 대볼게요. 그럼 차변의 이자 비용 10,000원, 대변의 보통액은 10,000원, 이렇게 입력이 돼 있죠. 그래서 계정 과목별로 이렇게 한 줄씩 입력을 하는데, 대체 전표는 여기 보시면 4월 1일이죠. 1일 날 3번 전표, 이렇게 돼 있죠. 번호가 3번이잖아요. 4월 1일 날에 3번 전표인데, 이건 하나의 전표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4월 1일 날 1번 전표, 4월 1일 날 2번 전표, 4월 1일 날 3번 전표, 이렇게 가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 별개예요. 전표 번호로 부여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1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전표가 아니라 번호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번호가 같은 것들은 같은 거예요. 한때 묶여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이렇게 음영이 같이 뜨잖아요. 차변의 이자 비용 10,000원, 대변 보통 이건 10,000원 돼 있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실 때는 대변부터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대변하고 그 다음에 차변 예, 이렇게 입력해도 결론은 똑같단 말이에요. 차변의 이자 비용 10,000원, 대변의 보통액은 10,000원. 똑같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전표 입력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 시험장에서는 이 출금 전표 있잖아요. 출금 전표를 대체 전표로 입력해서 틀리지 않아요. 자, 4월 1일 날에 차변의 이자 비용 10,000원. 그 다음에 대변 칠게요. 대변은 4번이죠. 현금 두 글자 치고 엔터. 10,000원. 결론 똑같죠? 예, 차변 대변 단어도 차변의 이자 비용 10,000원, 대변 현금 10,000원. 위에 출금에 마우스 갖다 대볼게요. 차변의 이자 비용 10,000원, 대변 현금 10,000원. 결론은 똑같아요. 더 편한 걸 이야기하면 당연히 출금 전표 쓰는 게 더 편하겠죠. 왜냐면 한 줄이라도 덜 입력해도 되니까는. 실무에서는 당연히 출금 전표이면 출금 전표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차대를 다 입력하고 가도 돼요. 예,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어떤 걸로도 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입력을 할 때 대체 전표라고 가정하고 차대를 다 입력하고 갈게요. 현금이라 하더라도 현금을 다 입력을 할게요. 왜냐면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출금하고 입금 전표, 대체 전표 그런 것까지 구분을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갑자기 꼬여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전표 입력을 할 때는 모두 대체 전표를 가정하고 차변하고 대변을 모두 다 입력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436페이지 보세요. 436페이지 하단의 참고에 자격시험에서 입력 방법이 있는데 전산세무에게 자격시험에서는 출금전표, 입금전표, 대체전표를 구분해서 입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 대체전표로 입력하여도 정답으로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두 다 대체전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 437페이지 가볼게요. 자, 437페이지에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이 나오죠.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을 이제 계속 연습을 해볼 건데, 이 유의사항은 중요한데,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439페이지도 일단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440페이지, 뭐 필수 예제 일반 전표 입력 시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일단 넘어가세요. 지금 배울 내용은 아니시고, 자, 어디를 가보시냐면요. 446페이지 실전 연습 문제가 있죠. 일반 전표 입력. 이거 이미 앞에서 우리가 다 풀었어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입력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반 전표 입력을 어떻게 하는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446페이지 하단에 1번 문제가 있죠. 1번 문제부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에 주 성의 상사의 제품을 80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제1은행 발행 자격수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어떻게 입력하면 되냐면요. 올해 1월이죠. 예, 1월 01을 치고 1 나는 빈칸으로 놔둬야지 1월 거를 다 입력할 수 있단 말이에요. 1월 1일. 자, 차변이죠. 차변은 3번이겠죠. 예, 차변이 뭐였어요? 현금이죠. 현금 두 글자 치고 엔터. 자, 금액은 일단 거래처하고 저기는 생략하세요. 나중에 입력할 때가 있는데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금액이 800이죠. 8 치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엔터 치면 위에 이렇게 복사가 돼요. 1이. 그 다음에 대변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죠. 제품 두 글자 치고 엔터 쳐요.
이렇게 되죠. 예, 그러면은 제품이 딱 명확한 하나의 단어,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제품 치면 제품이 자동으로 돼요. 제품 매출을 쳐야 되기 때문에 세 글자를 다 쳐보세요. 제품 매라고 치면은 제품 매 들어가는 게 다 검색이 되죠. 이렇게 하셔야 되겠고, 혹은 계정 과목에다가 마우스 가야 되고 F2 눌러요. 제품 매 출 치면 다 검색이 되죠. 8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월 1일 날에 1번 전표가 차변의 현금, 대변의 제품 매출이 되겠죠. 자, 1월 2일 거 입력해 볼게요. 1월 2일 날 차변의 원재료 금액이 얼마냐면요. 2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대변의 현금 현금이 지금 200이 아니죠. 100만 원이죠. 1 치고 플러스 플러스 그 다음에 당좌 수표 발행했다.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100만 나가겠죠. 당좌 예금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1월 2일 날에 전표 세 줄이 나오죠. 차변의 원재료 200, 대변의 현금 100만 원, 대변의 당좌 예금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2일 날에 1번 전표죠. 2일 날에 1번 전표가 이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제가 추가로 447페이지 3번도 일단 입력해 볼게요. 3번이고 차변에 당좌예금 계좌. 자, 당좌 두 글자 치고 엔터. 당좌예금 금액이 얼마예요? 600, 6 치고 플러스 플러스. 그다음 대변에 보통예금 6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월 3일까지 제가 입력을 해봤고 이 문제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입력하는 이 문제들이 지금 백업 파일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연습하는 거니까 어, 3번까지, 3번까지는 여기다 입력을 했는데, 제가 백업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다시 입력을 좀 해볼게요. 여기다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보세요. 446페이지 보시면은, 회사가 주식회사 미성, 회사 코드 2001번에 입력하라죠. 근데 2001번에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백업 파일 다운을 받아야 되는데, 다운받아서 해볼게요. 이거 좀 닫겠습니다. 자, 백업 파일을 어디서 다운을 받느냐? 여러분들 그저 몇 페이지 잠깐 가보시냐면요. 360페이지 가보세요. 자, 360페이지 백데이터 설치라고 돼 있죠. 자, 설치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시면은 1단계 아이콕스 홈페이지로 들어가라고 돼 있죠. 아이콕스 요 출판사, 아이콕스 출판사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주소는 여기 icoxpublish.com 혹은 네이버에서 icox라고 치면은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럼 하단에 가보면은 여기 실습용 백업 데이터가 있죠. 여기 2016 무적 K랩 전산회계 세무 시리즈 실습용 백업 데이터 얘를 클릭을 하면 돼요. 클릭하면 다운받을 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해결급 백업 데이터가 있잖아요. 얘를 클릭을 해요. 클릭하고 여기 다운로드 누르면 되겠죠. 저장 바탕화면 일단 저장할게요. 자, 다운을 받으면 바탕화면에 이렇게 exe 파일이 나와요.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세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실행, 실행해서 파일을 푸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요 압축 파일 있잖아요. 요 압축 파일이 압축이 해제되고 어느 폴더에 압축이 다 해제가 됐냐면요. K랩 DB의 K랩 폴더 있죠. C 드라이브의 K랩 DB의 K랩 폴더에 이렇게 압축이 다 풀려요. 이 폴더가 번호로 된 폴더가 이렇게 쫙 나오죠. 이게 백업 파일인데 2001번, 2002번, 2003번 있잖아요. 이게 회사 코드 번호예요. 이 폴더가. 자, 이 폴더를 생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성을 시키느냐. 자, 여기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 있죠. 자, 회사 등록이 있는데 여기에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눌러요. 그 얘 눌러볼게요. 회사가 쫙 나오죠. 이렇게 백업 파일을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더 더블 클릭했더니 자, C 드라이브에 K랩 DB의 K랩 폴더에 번호로 된 폴더가 쫙 다 깔렸죠. 그 다음에 여기 회사 등록에서 상단 회사 코드 재생성 버튼을 누르면은 요 폴더 있잖아요. 요 폴더에 해당하는 회사들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회사가 생성이 되잖아요. 이 생성된 회사들은 다 보면 코드 번호가 있잖아요. 이 코드 번호가 2001번이잖아요. 2001번이 여기 있잖아요. C 드라이브의 K랩 DB의 K랩 폴더에 2001번 폴더 있잖아요. 이 폴더 내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한 것들이 다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1000번 회사 만들었죠. 만든 거도 C 드라이브에 K랩 DB의 K랩 폴더에 1000번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겠고 그 다음에 여기 2001번, 2002번 이렇게 쫙 나오는데 코드 번호들이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이렇게 기존에 되어 있는 회사, 그러니까 2001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존에 되어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446페이지 가보세요. 자, 446페이지에 실전 연수 문제 1번은 회사 코드가 2001번이라고 되어 있죠. 주미성은 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주미성에서 이 작업을 하셔야 되세요. 그럼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닫고 가볼게요. 닫고 최초로 이제 만약에 프로그램을 연다라고 하면은 회사 코드를 눌러보면은 2001번 미성 있죠. 이렇게 치고 들어가셔도 되겠고 혹은 여기 회사 변경 버튼을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회사 변경 있죠. 이 버튼 누르시고 2001번 이걸 선택하셔서 들어가셔도 되세요. 기존에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다 이제 전표 입력을 해야 돼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 볼게요. 자 1월달 들어가 보면 이미 입력된 전표가 있죠. 시험장 가보면은 자 여기 변경을 누르면 월로 조회할 수 있는데 1월부터 12월로 조회해 볼게요. 해도 전표가 하나밖에 없네. 자 시험장 가면은 이미 전표 입력에 이 회사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 장부가 되어 있는 회사들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되어 있는 회사에다가 추가로 그러니까 완전 빈 거에다가 생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원래 회사에 그 웬만한 거래들이 다 입력이 되어 있고 추가로 몇 가지 더 입력하라. 뭐 몇 가지를 수정하라.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446페이지 1번부터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자, 1월이죠. 자, 변경을 월 단위로 변경을 할게요. 1월 치고 엔터. 1일 날 차변에 현금. 자, 현금. 거래처 치면 엔터 치면 위에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 이건 좀 지저분하니까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고 갈게요. 이 거래처 안 넣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고 가겠습니다. 금액은 8 치고 플러스. 그 다음에 대변은 제품 매출. 그 다음에 1월 2일 날에 차변의 원재료 2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100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당자예금 100만원이고 그 다음 1월 3일 날에는 차변에 보통예금 당자예금 입금했네. 당자예금 60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60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한 여기 전표 입력이 이미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무시하고 그냥 밑에서 쭉 입력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1월 4일 거 입력해 볼까요? 1월 4일 날 차변의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보통예금 1억 200이죠. 1억 200. 그 다음 대변의 정기예금 1억 원. 그 다음 대변의 이자 수익 200. 이자 수익 20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5일 날 차변의 특장 현금과 예금이죠. 예, 금액은 500. 그 다음에 차변의 수수료 비용인데, 요거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수수료 치고 엔터를 쳤더니 수수료 비용에 번호가 많이 나오죠. 자, 이 번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가보시냐면요. 437페이지 가보세요. 자, 437페이지 가보면은 입력시 유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시면은 입력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그 6가지가 주어질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동그라미 3번에 제조경비는 5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과 관련된 걸 제가 설명을 할 건데 교재 438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438페이지 맨 하단에 3번에 500번대하고 800번대 코드가 있죠. 근데 500번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쓴 비용인데 쓴 비용 중에서 공장, 즉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500번대로 써요. 그 다음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인데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800번대를 써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서 공장 직원 식대가 지출되었다. 식대 500원이 지출되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장 직원 식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품의 원가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원가액 나중에 뒤에서 배우면은 그때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감을 잡으세요. 물건값, 우리가 제품을 만들잖아요. 제품을 만들 때 제품 값이라고 하는 거는 제품 금액은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들이 전부 다 제품 금액이 돼요. 그래서 공장에서 보통 제품을 만들잖아요.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제품의 원가에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세요. 차변에 복리, 후생비 500, 대변에 현금 500이라고 할게요.
현금 500인데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품의 원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코드 번호를 500번대 앞에 5자가 붙어요. 511번 이렇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본사의 영업사원 자 본사 영업사원 식대가 500원 지출돼 있으면은 이거는 800번대 판매하는 직원이잖아요. 영업사원은 판매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그 식대 이런 부분은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 프로그램에 계정 과목 및 조회 등록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500번대라고 돼 있죠.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500번대예요. 제조원가라고 하는 말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이고 만드는 거는 보통 공장에서 만들죠.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하는 원가라고 보시면 되겠고 판관비가 있죠. 판매 관리비. 판매 관리비는 판매 및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800번대죠. 앞에 팔자가 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력을 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500번대는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 800번대는 공장 이외다. 예, 판매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예, 그러니까 공장 이외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447페이지에 5번 문제 다시 가볼게요. 5번에 당좌 개설 보증금 500만 원은 저 입력을 할 때 특정 현금과 예금이었고, 그다음 수수료 비용이 이렇게 많은데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도 있죠. 이건 800번대로 해야 돼요. 근데 600번대하고 700번대는 쓰는 게 아니에요. 631번이나 731번, 781번은 쓰는 게 아니에요. 631번이나 731번은 공장에서 발생한 비용이에요. 공장이 아니라 건설업 있죠. 예,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원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은 100% 제조업이단 말이에요. 제조업에서는 500번대 아니면 800번대밖에 없어요. 예, 근데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800번대로 넣어야 되겠죠? 800번대 수수료 비용. 예, 금액은 얼마냐면요. 2,000원. 대변의 현금 500만 2,000원. 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6일 날 차변의 토지, 예, 토지가 얼마가 오냐면요. 11만 7,000원. 그 다음에 대변의 당좌예금이 얼마가 오냐면요. 11만 6,800원이고, 자, 대변에 지금 계정 과목이 단기 차입금이었죠. 여기가 단기 차입금. 자, 단기 차입금인데 200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일반 전표 입력 시 주의해야 될 사항. 자,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437페이지 보세요. 자, 437페이지 상단의 입력 시 유의사항에 동그라미 2번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느나 반드시 기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채권 원래 거래처는 입력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입력할 때 거래처 입력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시험에서 채권 채무는 거래처를 걸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채권은 받을 돈이죠. 채무는 줘야 될 돈인데 받을 돈하고 줘야 될 돈이 누구한테 받을 돈이고 누구한테 줘야 될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니고 알고 있어야지 회사 내에서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 채무는 보통 실무에서도 거래처를 다 걸어준단 말이에요. 실무는 거래처 이 계절 과목이 전부 다 거래처 다 걸어주는데 실무가 아니라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만 거래처 걸면 그 채권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에만 거래처를 걸어주면 돼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채권 채무 어떤 곳에 걸어줘야 될지 그걸 많이 헷갈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437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자, 437페이지 하단에 거래처 등록 있잖아요. 예, 거기 보시면은 그 맨 하단의 표에 채권하고 채무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계정 과목들이 거래처를 걸어줘야 할 곳인데 이거 외울 수 있나요?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딱 봐도 뭐 채권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많이 있고 뭐 채무도 많이 있는데 그 봤을 때 뭐 선급금이 채권이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확 와닿지는 않을 거단 말이에요. 선급금은 채권이 맞아요. 계약금을 준 것 때문에 나중에 뭔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선급금은 채권이 맞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알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게 거래처를 어디 걸어줘야 될지 헷갈리면은 그냥 다 거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가 국민은행이거든요.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가. 예, 국민은행 이렇게 다 걸면 돼요.
여기 걸면 되는데, 모르겠으면 여기도 국민은행 걸어요. 여기 걸어요. 이렇게 걸었다고 해서 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판단이 잘 안 쓰시면은 거래처를 싹 다 걸어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거래처 거는 건 어떻게 거느냐. 자, 이렇게 걸면 돼요. 자,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는 우리가 앞에서 거래처 등록 배웠죠. 거래처 등록에 있는 거래처들이 조회가 돼요. 여기 거래처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들. 자, 이 거래처들이 조회가 되는데 어떻게 조회를 하느냐? 거래처명 두 글자 치면 돼요. 국민 두 글자 치고 엔터 치면은 국민자 들어가는 거래처들이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엔터 치면은 거래처 코드가 걸린 거단 말이에요. 혹은 F1을 눌러요. F1을 누르고요. 거래처 등록에 등록된 거래처들이 다 불러와지고 여기서 국민은행 이렇게 쳐요. 그럼 국민은행이 걸리죠? 이런 식으로 거래처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를 걸 때 주의해야 될 게 이거는 거래처 걸린 게 아니에요. 거래처 명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거래처 코드 번호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하는 거, 거래처 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처 코드는 채권 채무, 차입금은 채무죠.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에 대해서만 걸어주는 거고 이 토지나 당좌예금 같은 채권 채무가 아닌 계정 과목은 안 걸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안 걸어줘도 되는 안 걸어줘도 되는 계정 과목에다가 거래처를 걸었다라고 해서 틀리지는 않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네, 편한 대로 하시고 시험장에서는 웬만하면 판단이 잘 안 되시면 다 걸어주세요. 그게 제일 속 편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제 6번까지 입력을 다 했고 이제 7번 1월 달 거는 입력을 다 했죠. 이제 7번부터는 이제 2월 달 건데 자, 여기 2월 달 거부터는 또 할 이야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잠깐 끊고 쉬었다 갈게요.